지난달 미국 소셜미디어에서 영상 하나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가 자신의 병원 청구서를 화면에 띄워놓고 항목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특별한 편집도 자극적인 제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영상은 며칠 만에 15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주인공은 전직 미식축구 선수의 아내이자 두 딸을 둔 앨리슨 쿠치라는 인물입니다. 그녀가 공개한 건 지난 4월 둘째 딸을 출산하며 받아든 청구서였습니다. 진통부터 퇴원까지 걸린 시간은 48시간, 그리고 그 48시간에 매겨진 총 금액은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700만 원이 넘는 액수였습니다. 영상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짚은 건 병실이었습니다. 하룻밤 개인 분만실 이용료로 3,200달러, 400만 원이 넘는 돈이 청구서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어지간한 특급 호텔은 다 가봤지만 하룻밤에 이 정도 돈을 낸 적은 없었다고. 청구서를 자세히 보니 방 설명에 바다 전망이라는 문구까지 붙어 있었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진짜 화제가 된 지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담당 산부인과 의사의 회진 비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진통 중 딱 한 번 힘을 줬고 곧바로 출산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분만실에 머문 시간은 본인 표현으로 3분 남짓. 그런데 그 3분에 매겨진 금액은 6,185달러, 우리 돈으로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미술로 학위를 땄을까? 청구서에는 이 밖에도 자잘한 항목들이 빼곡했습니다. 진통 중 사용한 돈요관 삽입 비용 472달러, 출산 후 처방받은 진통제 한 알에 28달러, 철분제 한 알에 다시 28달러. 그녀는 이 정도면 근처 약국에서 직접 사는 게 훨씬 쌌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남편이 전직 프로 선수였던 덕분에 보장이 넓은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최종적으로 병원비 13,400달러는 보험사가 부담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낸 돈은 1,500달러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아래 댓글창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의사가 분만 시간에 맞춰 오지도 못했는데 6,000달러 넘게 청구됐다는 사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91일 동안 입원해서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5억 원짜리 청구서를 받았다는 극단적인 사례까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영상이 이렇게까지 퍼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앨리슨 쿠치의 사례가 특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출산 비용을 조사한 여러 통계기관의 자료를 보면 이 청구서가 결코 예외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의료비 조사기관이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연분만의 전국 평균 비용은 15,200달러, 제왕절개는 19,300달러 수준입니다. 주별 편차도 상당해서 알래스카주는 자연분만만 해도 29,200달러에 달합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이라는 보건정책 연구기관의 조사에서는 임신부터 산후관리까지 전체 과정의 평균 비용을 18,865달러로 집계했는데 이 가운데 보험이 있어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평균 2,80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답은 미국 의료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부가 건강보험을 직접 운영하거나 최소한 의료비 상한선에 깊이 개입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의료를 시장 논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병원은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체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됐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병원 보험사, 제약사, 세 주체는 독특한 삼각관계를 형성합니다. 병원은 일단 청구 금액을 높게 책정합니다. 보험사는 이 금액을 협상으로 깎아주는 역할을 맡으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입자들의 매달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결국 병원이 부풀린 청구서와 보험사가 깎아준 금액 사이의 간극은 장기적으로 전체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미국 의료 시스템만의 독특한 관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진료 항목을 잘게 쪼개 각각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의사가 병실에 들어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나가는 이 과정은
물리적으로 몇 분 걸리지 않지만 전산 시스템에는 전문의 진찰 및 상담이라는 항목으로 기록되고 그대로 수백만 원짜리 청구서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출산 직후 아기를 엄마 품에 안겨주는 이른바 캥거루 케어에 별도 비용이 청구됐다는 사례가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조차 하나의 의료 서비스 항목으로 분류돼 청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보건통계기관 조사에 따르면 신생아 집중치료실 이용 비용은 평균 77,000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액만 평균 3,021달러가 나옵니다. 조금만 상황이 복잡해지면 청구서 금액은 순식간에 억 단위를 넘나들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모든 부담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앨리슨 쿠치처럼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실제 부담은 청구서 금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보험이 없거나 보장 범위가 좁은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인들의 소비자 신용기록에 남아있는 부채의 절반 이상이 의료비 지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하버드대 연구진의 분석에서는 미국 개인 파산 신청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의료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 수치를 둘러싸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방법론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의료비가 미국 가계 파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꾸준히 지목돼 온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나라의 출산 비용은 자릿수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은 건강보험제도 아래에서 자연분만의 경우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병원 종류에 따라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한 총 비용은 조산원 기준 30만 원에서 60만 원, 일반 산부인과 의원 기준 50만 원에서 120만 원, 종합병원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대학병원 상급 병실을 이용해도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급하는 임신 출산 바우처까지 활용하면 실제 부담은 이보다 더 줄어듭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비싼 대학병원에서 출산해도 총 비용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드문데 미국에서는 병원비 청구서 단 하나의 항목, 그러니까 의사가 3분 머문 회진 비용 하나만으로도 800만 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의료 행위를 두고 한 나라는 국가가 위험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로 다른 한 나라는 개인이 시장 가격을 그대로 떠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이런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0년 오바마 행정부는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목표로 한 개혁법을 통과시키며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이후에도 병원비 청구 방식 자체, 즉 항목을 잘게 쪼개 개별 청구하는 관행이나 병원과 보험사 사이의 비공개 가격 협상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기존 보험업계와 병원업계의 반발, 그리고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논의는 매번 벽에 부딪혀 왔습니다. 결국 이번 앨리슨 쿠치의 영상이 화제가 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보험이 있는 사람조차 이 정도 청구서를 받아드는데 보험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부담을 지고 있을지에 대한 공감과 불안이 댓글창을 가득 채운 겁니다. 결국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미국에서도 의료라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같은 진료라도 어떤 나라에서는 공공의 영역으로 또 어떤 나라에서는 시장의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청구서 한 장이 압축해서 보여준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